지문처럼 여러분의 눈 색깔은 독특합니다. 눈 색깔은 심지어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을 독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눈 색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안구의 색깔 부분인 홍채입니다. 홍채는 색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색소에 따라 우리가 어떤 눈 색깔을 가지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색소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눈 색깔을 가진 두 사람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신체의 세 가지 특정한 유전자가 멜라닌 수치를 결정하고 색소를 결정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눈의 사람들은 홍채의 멜라닌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이 더 많은 사람들은 갈색과 헤이즐처럼 더 진한 눈 색깔을 갖게 됩니다.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아름답고 검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멜라닌의 풍부함에 의해 야기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완전히 검은 홍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눈은 매우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두운 갈색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눈의 색이 얼마나 어둡거나 밝든 간에 눈 색소가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밝은색 눈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햇빛이 강한 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빛에 더 민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밝은색 눈을 가지고 있고 밖에 나갈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야 한다면 선글라스를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홍채는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색소를 덜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닌은 천연 선글라스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야간 시력이 더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낮 동안의 밝은 빛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운전하는 것이 더 편한데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많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글라스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장 특이하고 희귀한 눈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보통 선천성 색소 결핍증이 있는 사람은 멜라닌의 부족으로 인해 홍채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 희귀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는 눈이 불그스름한 색조를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빨간색이 파란색과 섞여서 아름답고 매우 희귀한 보라색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런 눈은 밝은 빛으로부터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눈 색깔은 아마도 스포츠 경기 실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루이빌 대학의 연구원들은 파란색과 녹색 눈의 학생들이 골프, 볼링, 당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하는 게임에서 더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진 학생들은 수비나 공을 치는 것과 같은 반응에 더 뛰어납니다. 세계 인구의 8%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파란 눈은 태어날 때 가장 흔합니다. 보통 멜라닌은 성인의 색소 양에 달할 때까지 시간에 걸쳐 발달합니다. 눈 색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홍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얼굴이나 대부분의 신체 부위가 살면서 크게 변한 것과는 달리 눈과 홍채는 여러분이 몇 살이든 간에 하나의 안정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의 평균 직경은 1.3cm입니다. 유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굴곡, 점, 고리, 주름이 매우 풍부합니다. 보통 홍채의 패턴은 2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매우 독특합니다. 심지어 왼쪽 눈의 패턴은 오른 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구상 어느 사람과의 눈과도 같지 않습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은 남성의 약 8%와 여성의 0.5%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색깔 자체는 보이는 것만큼 안정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이 사람들은 지리적 위치, 언어, 성별과 같은 많은 요인에 따라 색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친구와 같은 일몰을 즐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입도 꽤 독특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일치하는 동일한 치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입술을 깨문 것과 같이 사소한 습관조차도 치아 형성과 치열의 독특함에 영향을 미치죠. 냅킨이나 거울에 찍힌 립스틱 자국이 입술 주인에 따라 항상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각 개인의 입술 프린트 패턴이 독특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별에 따라 어떤 특징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입술에 있는 작은 주름들의 개별적인 패턴은 주요 생체 인증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이고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혀는 10,000개 이상의 미뢰를 포함하고 있는데 각각의 미뢰는 미세한 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의 임무는 음식을 감지하고 맛을 구별하고 적절한 소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혀의 모든 작은 돌기와 능선은 특별한 개별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혀 지문이 손가락 지문만큼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미래에 이 주제가 좀 더 연구된다면 혀 생체 인증은 흔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각 개인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웠는지, 성도의 길이, 그리고 매일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체 역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비록 몇몇 재능 있는 배우들은 유명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컴퓨터 기술은 여전히 차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손바닥 지문은 손가락 지문만큼이나 독특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은 변하고 나타나고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 자체와 그 모든 미세한 디테일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개인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발가락 지문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10개의 손가락 지문과 10개의 발가락 지문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발가락은 다른 모든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다릅니다. 이 놀라운 다양한 패턴들은 태아 단계에서 태어나기 전에 발달합니다. 웨이의 모양은 10살이 되면 완전히 형성됩니다. 귀는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질 수 있고 중력이 귀를 약간 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의 귀는 남성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돌기와 능선으로 이루어진 귀의 모양은 매우 독특해서 생체 인식 전문가들은 귀를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귀의 크기와 위치를 스캔하고 재현했습니다. 이 연구는 99.6%의 정확성을 보여줬어요. 마치 손가락 지문처럼요. 걸음걸이 분석은 사람을 식별하는 또 하나의 생체 공학입니다. 걸음걸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는 날까지 많은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자고, 서고, 걷고, 뛰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모든 신체 움직임을 포함하죠. 걸음걸이가 독특한 것은 각 개인의 운명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훈련 없이 개인의 걸음걸이의 특징을 구별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에는 뇌로 메시지를 보내는 많은 수용체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눈만큼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에 관한 많은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왼손의 약지에 관한 겁니다. 왼손의 넷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이 손가락이 왼손에서 심장으로 피를 직접 운반하는 특별한 정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베나 아모리스라고 불리죠.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이 로맨틱한 신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혔어요. 손의 혈관 네트워크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손가락의 혈관은 똑같이 특별합니다. 그 믿음은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되었고 서양에서는 이 결혼 풍습을 채택했어요.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불가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오른손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을 선호합니다.